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의 닥터이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문의 많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보험. 자, 그 보험이 여러분들 내 보험은 너무 비싸. 아, 근데 얘 보험은 왜 이렇게 싸지? 아무리 막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게 왜 비싼지 잘 모르겠고,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오늘은 보장성 상품의 달인 우리 홍푸씨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홍푸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보장성 보험의 어떤 계약권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네 보험은 싼데 내 보험은 왜 비싸? 자, 오늘 홍푸씨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집 TV는 55인치야. 네. 근데 100만 원 주고 샀어. 네. 근데 우리 집 TV는 명확하게 65인치라 150만 원이야. 네. 하면 의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크기가 크니까? 같으니까. 아, 같으니까. 네, 그쵸. 이제 기준이 딱 잡히니까요. 네네네. 55인치 100만 원, 네. 65인치 150만 원 잡히니까. 근데 그렇죠. 보험은 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보험료가 산정되는 기준이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보장의 크기입니다. 당연하겠죠. 홍 대리는 5천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네. 김 대리는 3천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어요. 네. 근데 김 대리가 더 저렴한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김 대리가 더 보험료를 높게 낼 수 있어요. 그럼 보장이 더 작잖아요. 보장이 더 작은데 5천만 원짜리 보험은 네. 20년 납, 그리고 3천만 원짜리 보험은 10년 납에 내게 되면 할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는 20년 할부, 3천만 원짜리는 10년 할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율로 따지면 네. 납기가 길면 길수록 총 내야 되는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나긴 하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판단해서 가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럼 무조건 짧은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짧으면 그쵸. 월 납입 보험료는 높겠지만 총액은 적게 되니까. 그렇죠. 총액은 그렇죠. 적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초년생들 또는 그 나이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들은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 보장을 필요한 만큼에 미치지 못하게 준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드리는 상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린데 네. 보험료는 충분히 내고 계세요. 네. 실제 사례들이. 네. 네. 근데 보장은 너무 못 미치는 거죠.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고객분들이 그냥 나 짧은 게 좋아. 야, 나 짧게 설계해줘. 친구한테 누구 그치, 엄마 그치. 나 보험료 짧게 설계해줘. 친구 통해서 가입 그렇죠. 많이 하니까. 네. 나 길게 내는 거 싫으니까 짧게 해줘. 5년만 해줘. 그런 경우에는 대신 5년 금액을 맞추다 보니 보장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됐을 때 나 보험 있어. 근데 나중에 진짜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진단금 1,000만 원. 사실 의미 없거든요. 저희가 이 보험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그래서 네. 전체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네. 재무상담을 통해서 내가 총 납입할 수 있는 기간들을 대략 설정을 하고 네. 또 필요한 보장 금액,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60평 아파트인데 네. 에어컨을 살 거예요. 네. 근데 돈 아끼고 싶다고 벽걸이 에어컨 하나 거실에 놓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험료에 무조건 맞춘다기보다 내가 보장받아야 되는 보장 금액들을 한번 설정해보고 안방도 시원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애기 방도 시원해야 되고 그렇죠. 거실도 시원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암도 있고 뭐 사망도 있고 뇌졸중도 그렇죠. 있고 뭐 뇌경색도 있고 뭐 뇌출혈도 있고 맞아요. 뭐 심근경색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이러니까요. 네, 그런 보장을 좀 촘촘히 채워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장의 크기와 그리고 납기의 기간, 쉽게 말하면 할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만기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TV를 샀는데 10년만 본다, 20년만 본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험에는 납입 기간과 만기가 항상 따로 설정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암보험 5천만 원을 가입한 김 대리는 네.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100세까지. 네, 100세가 될 때까지 암에 진단받게 되면 5천만 원 다 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렇죠. 자, 근데 B라는 홍 대리는 네. 6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이 납입 기간은 보장의 똑같이 기간. 되는데, 그쵸?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보험사에서 짧은 거죠. 보장받는 기간은 60세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겠죠.
당연하죠. 네. 이런 부분들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 만기에 따라서 또 보험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제가 보장의 크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자, 세 번째는 만기 기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네 번째가 또 남았어요. 갱신과 비갱신 뭐가 좋니? 그렇죠. 이 보험을 보다 보면 엄마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네, 뭐 비갱신해라. 그렇죠. 비갱신해라. 갱신하면 안 좋다. 근데 저는 갱신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험사에 설계를 할 때 똑같은 암진단금이든 네. 뭐 사망보험금이든 어떠한 특약이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나눠서 설계할 수가 있어요. TV를 저희가 100만 원짜리를 구입한 거예요, 이번 달에. 근데 이재무님도 100만 원에 구입을 하시고 네. 저도 100만 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번 달은 2만 원, 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 5만 원, 네. 그 다음 달에는 10만 원, 네. 뭐 그 다음 달에는 15만 원. 네. 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총 100만 원을. 네. 근데 이재무님은 지금 여유가 있어.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20만 원씩 5달 내고 딱 끝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지금 이렇게만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싸게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장점이라면 처음에 부담 없는 거. 네.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면 갱신형의 단점은 네, 뒤로 갈수록. 나중에 너무 부담된다는 거. 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비갱신형만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당장 내야 되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게 돼요. 왜? 부담이 된다. 그렇죠. 내가 나중에 오른 보험료 낼 것까지 지금 먼저 내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갱신이 좋다, 비갱신이 좋다 뭐 하나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단금은 있잖아요. 네. 3대 질병 진단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네. 뇌출혈 진단금,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은 네. 이런 특약들 같은 경우 또는 이런 보험들은 네.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거나 네. 또는 특약이 소멸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재무 씨는 네. 10만 원씩 10년을 내고 네. 보험료를 다 냈어요. 네. 그리고 20년 뒤에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네. 사유가 발생해서. 네. 근데 저는 10,000원 내다가 20,000원 내다가 30,000원 내다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비갱신형에 냈던 것보다 갱신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냈거든요. 네. 왜냐면 오르는 구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지금 훨씬 조금 냈잖아. 그러니까 갱신형 비갱신형이 좋다를 떠나서 내가 납입 기간도 똑같고 보장의 크기도 똑같고 만기도 똑같은데 홍대리 보험은 굉장히 싸. 네. 근데 내 보험은 비싸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실 점이 이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네. 이 두 가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프 씨가 말씀드리는 보장 설계는 갱신, 비갱신 뭐가 좋다, 단기납, 장기납 뭐가 좋다가 아니고 네.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형과 네. 비갱신을 같이 설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갱신형의 보험료가 비갱신 보험의 수치를 올라갈 때쯤이면 네. 갱신형은 빼는 거예요. 그치. 그게 보험 리모델링이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는 거죠. 갱신형 맞아, 보험들은 맞아, 맞아. 젊었을 때 싸게 보장받고 근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그거 그때 돼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남자 기준으로 암진단금 5천만 원 네. 받는데 갱신형 특약 넣으면요 5,000원, 6,000원이에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비갱신형과 같이 설계를 하면 나중에 60세, 70세 돼서도 갱신형은 없애고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네. 절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따질 때 야, 네 보험은 비싸다. 비싸서 안 좋아. 네 보험은 싸서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고 맞아요. 집에 있는 증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희 돈 몇 천만 원씩 들어있으면 통장 맨날 보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꼭 한번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보험도 금융상품이다. 아, 그럼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라는 것들을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 저랑 보장에 대한 콘텐츠를 한 10개 정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그렇죠. 홍프 씨와 이재무의 이 콜라보레이션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이럴 때 이렇게 좋아, 네, 바로 채널해야죠. 좋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이재무 구독하기 빨리 좋아요. 이재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